실패를 통해서 배운 점은 생각보다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뭐든 뭐라도 얻는다. 사실 항상 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제 작업 얘기가 메인이 됐었던 그런 인터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혹시 네. 남자친구를 만나실 때 네네. 약간 몸의 굴곡을 따진다거나 성격이 되게 아티스틱해야 한다거나 철학적이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생각이 많아요. 심리학책이나 철학책 이런 것도 많이 읽고 남자들을 만날 때 저는 그냥 이야기를 한 건데 혼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화를 안 내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더 혼난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생각 이상의 것이 대답으로 나와가지고 네.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패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실패 수업이잖아요. 그쵸. 네. 실패와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실패에 투자하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어. 실패를 해야 될 가장 좋은 타이밍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실패가 용납될 때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고 실패를 빨리 해봐야 그 실패를 나중에 또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림 그리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백지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내가 그림을 질렀을 때 얼마나 그거를 고칠 수 있느냐.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우선 질러요. 그리고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고쳐 나가는 거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아니다 싶으면 얼른 발 빼고 근데 그게 다 열심히 하면은 결국 가서 뭐든 내 안에 남는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활용을 하면 되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필라테스 끊으러 가겠습니다. 일반 대중들과 작품으로서 소통을 할 때 네. 어려웠던 점이나 실패라고 생각했던 점이 있을까요? 전시를 하면서 성공을 했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실패를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첫 개인전을 했을 때 갑자기 개인전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가 취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갤러리 전시가 펑크가 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전시해볼래? 하지 뭐. 개인전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진짜 오만했던 거죠. 진짜 2달을 울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걸 막 이러면서 막 새벽 5시에 아이스크림 퍼먹으면서 막 엉엉 울고 그렇게 공간을 채웠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관객과 어떻게 소통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직관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작품 제목이 막 이별, 파혼, 싸움, 다툼 작품 제목을 썼는데 판매가 하나도 되지 않았거든요. 전시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언니가 했던 말이 누가 다툼을 갖고 싶어 하니? 그런데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직관적으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발짝 나와서 그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관점 안에서 가장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을 기반으로 실패를 주제로 해서 네. 그림을 그리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으세요? 그림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것을 고민을 하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무언가를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것이 나에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려면은 우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공의 위치에 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곱씹으면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 주제를 행복으로 했지만 제가 행복해서 행복한 걸 그린 게 아니고 제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소통이 엄청 잘 돼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작가들이 자기만의 시각으로 자신의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실패가 뭔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흔히 말해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네. 배우는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맞나요? 대학교 때까진 맞아요. 저희 과에 사실 명품백 들고 다니고 더 잘 살고 누가 더 잘 사네 뭐 이런 얘기하고 운전해서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지금까지 활동하는 작가들 중에는 오히려 금수저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까 고민은 결핍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자본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게 편안함과 안락함이잖아요. 근데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에 결핍을 갖고 몰입하지 못해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너무 집이 잘 사는 게. 진짜 신기한 게 되게 가난한 자기네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대요. 그래서 근데 왜 그림을 그렸어요? 이러니까 우리 집은 가난했고 앞으로도 가난할 거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충실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작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됐고, 그리고 그 갤러리에서 그 작가의 그림을 너무 잘 팔아줘서 집에 빚을 다 갚아주고 가족들한테 차를 다 사주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거는 그냥 대학교 한정이다.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문화를 배운다는 것 자체는 미술관에 가야 하고 좋은 공간에 가야 하고 그런 것들을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향유 비용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그 공간에 가서 내가 아무 걱정 없이 그 모든 거를 다 내 안에 즐길 만큼의 시간적 여유와 심적 여유도 필요해요. 근데 사실 돈이 많이 여유롭지 못하면은 그 심적 여유조차 갖기 되게 힘들잖아요. 예전에 나라 자체가 못 살 때는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뭐 박수근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담뱃값에 그림을 그리고 막 껌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하잖아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지, 그 열정이 없으면은 버티지 못할 만큼 힘든 길인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는 네네. 여성분이시고 아름다우시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엄청 많죠.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은 얘가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림을 사주면 안 되고, 나이가 먹으면 또 나이가 먹은 대로 문제가 되고, 그렇죠. 창의력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니까 그만큼의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영원히 뜨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남자 작가랑 여자 작가가 있으면은 보통 대부분의 여자 작가들이 많이 결혼이나 뭐 육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만두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 작가 그림 한 점 더 팔아줘야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생각이니까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근데 아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작가가 되고 한 3년차, 4년차 정도 됐을 때는 작가들이 뭐 전시 준비 잘 되고 있어? 이러면은 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뭔가 상처받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그걸 제가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쟤는 얼굴로 그림 파나 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내가 그 정도까지 예쁘진 않은데 하면서 근데 아까부터 계속 네. 운이 좋았다, 네. 부족하다 네. 라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다 겪을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저는 우선 욕심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여기가 실패 수업이잖아요. 저는 실패를 하면서 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많잖아요. 그 기회가 나한테 필요한 기회인지 필요하지 않은 기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구분력, 판단력? 그런 거를 갖게 해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회 자체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이 정도 준비가 됐을 때 기회가 그 단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는 진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거절하고 무엇을 취할 건지를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과거에 이전에 했었던 실패의 경험들이 주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사실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사심을 담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아트테크 투자해야 하나요? 미술 분야라고 해서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주식도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려면 큰 시장에 투자를 하면 되잖아요. 이우환 선생님 그림을 사면 돼요. 네. 너무 비싸지. 그러니까요. 주식도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렇죠. 안정적인 데는 비싸요. 그렇죠. 그만큼 안정적이니까. 그런 거죠. 젊은 작가의 그림을 사서 그 작가를 응원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 작가가 나중에 정말 성공했을 때, 떡상했을 때 그런 짜릿함은 없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지희 작가님 본인을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 꿈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멘토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어른이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에 맞는 경험과
그에 맞는 실패와 그런 것들을 쌓아서 좋은 어른이 돼서 후배들과 내 동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작가님은 네. 실패를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실패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